여기서는 모든 게 허용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죠.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한 청년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충격적인 괴리감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그가 마주한 한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처음으로 자유를 맛본 날이었죠. 제 이름은 이지호이고 저는 북한에서 자랐어요. 그냥 북한이 아니라 최고위층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가까이 일하는 고위직에 있었죠. 그러면 인생이 완벽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북한 아이들이 꿈도 꾸지 못할 것들을 누렸어요. 멋진 옷, 최고급 음식, 일본에서 온 비디오 게임까지요. 하지만 항상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은 그건 그냥 상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15살 때 저는 그 괴물을 직접 보게 됐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간식을 가져오려고 방을 몰래 빠져나왔죠. 그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화가 난 목소리들이었어요.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봤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리설주, 김정은의 아내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녀는 격노하고 있었어요. 이 무능한 바보야. 그녀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눈을 깜빡일 새도 없이 그녀는 뜨거운 커피를 아버지 얼굴에 내던졌어요. 제가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화상 입은 얼굴을 부여잡았어요. 아버지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견디고 있었죠. 그날 밤 아버지의 화상을 치료해드리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완벽한 세상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균열을 계속해서 보게 됐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배고프고 두려워하는 모습, 학교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듣는 거짓말, 밤에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속삭임들. 저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질문들이었죠. 그리고 저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신조선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꿈꾸는 북한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아무도 굶주리지 않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김씨 일가를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고 평양 광장의 대형 스크린을 해킹해 남한 드라마를 틀어주는 등 작은 반항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커질수록 위험도 커졌어요. 비밀 경찰은 항상 감시하고 항상 듣고 있었어요. 우리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집에 있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알아챘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널 잡으러 오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봤어요. 사랑이었고 결단이었어요. 너는 가야 한다. 아버지는 제 손에 가방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그들을 막아볼게. 저는 반항하고 싶었어요. 남아서 싸우고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건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어요. 뒷문으로 나와 평양의 어두운 거리로 달렸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와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중국까지 가야 했고 그 후엔 남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신조선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로운 북한이라는 꿈을 위해서요. 그림자 속을 달리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은 물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위험하긴 했지만 그건 자유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제 옛 삶은 끝났고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삶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낭 하나와 몸에 걸친 옷만 가지고 밤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중국을 향해, 자유를 향해,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제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서울은 평양과 너무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고 여기저기서 화려한 간판들이 번쩍였으며 사람들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 지호야, 라고 나의 사회복지사인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녀는 나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어요. 여기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일단 새 아파트에 가서 정착하자. 우리가 걷는 동안 나는 주변의 모든 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거리들은 깨끗하고 활기찼으며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내가 익숙했던 그 끊임없는 공포와 경계심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기 봐, 편의점이야, 라고 김 선생님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음식을 사고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어. 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아무 때나요? 밤에도요? 그녀는 내 놀라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긴 많은 가게들이 24시간 열려 있어. 서울에서는 절대 배고플 일이 없을 거야. 우리는 높은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어요. 내 새로운 집은 15층에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부엌 그리고 TV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 것인가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래, 지호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라고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익숙한 것과는 많이 다를 거야. 천천히 적응해. 여기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살 돈이 있어. 내일 다시 와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침대에 앉아 망연자실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왜 내가 떠나왔는지를 떠올렸죠. 자유의 부재, 끊임없는 두려움, 그리고 굶주림.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섰어요. 이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였어요.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다양한 음식 냄새가 배고픔을 자극했어요. 창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사진이 붙어있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이 밝게 외쳤어요. 뭘 드시겠어요? 나는 메뉴를 바라보며 선택의 폭에 압도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거의 없었죠. 저기요. 뭐가 맛있나요? 내가 수줍게 물었어요. 주인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처음이세요? 오늘같이 쌀쌀한 날에는 김치찌개가 딱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뜨끈한 찌개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였어요. 그 진하고 매콤한 냄새에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한 입 먹고 나서 거의 울 뻔했어요. 내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나는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위를 경계하거나 속삭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지만 너무도 멋진 광경이었어요. 저녁을 마친 후 나는 다시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도시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편의점에 들러 끝없이 이어진 음식과 음료 진열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물 한 병과 간식을 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사면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아파트로 돌아와 TV를 켰어요. 채널을 돌릴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뉴스, 영화, 음악 프로그램 볼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드라마의 채널을 고정했어요. 보는 재미가 있었지만 약간 슬프기도 했어요. 이 학생들의 걱정 없는 삶이 내가 알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서울은 나에게 압도적이고 흥미진진했지만 동시에 조금 두려웠어요. 이전의 삶이 그립기는 했지만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자유와 진정한 미래를 위한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모든 새로운 경험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잠이 들면서 내일은 이 새로운 자유로운 세상에서 또 어떤 발견이 있을지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루하루가 나아졌어요.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민서라는 다른 탈북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재훈이라는 남한 학생도 소개받았어요. 그 친구는 북한 생활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어요. 우리는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제 과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저를 새로운 고향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줬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고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떠올려요. 제가 사귄 친구들, 제가 가진 기회들, 그리고 제가 누리는 자유를 생각해요. 저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저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북한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모든 북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날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변화를 위해 싸울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새로운 목적,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항상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원시인이 된 것처럼 이 기기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으로 터치스크린을 사용했을 때는 너무 세게 눌러서 망가뜨릴 뻔했죠. 하지만 조금씩 배워갔어요. 지금은 휴대폰 없이 사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의 자유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잘못된 말 한마디로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하지만 모든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자주 혼란스럽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한국어가 북한에서 사용하던 것과 비슷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말하고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영어 단어들도 많이 사용했어요. 간단한 것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는 창피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많은 질문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저를 피하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죠.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억압이나 배고픔이 아닌 익숙함이 그리웠어요. 여기 음식은 맛이 달랐고 공기의 냄새도 달랐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웃고 농담하는 방식조차 달랐어요. 가끔씩 밤에 잠들지 못하고 내가 떠나온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 떠났는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희생, 신조선 모임에서의 친구들,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열중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언어 수업을 들었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도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책들을 읽으며 역사와 세상에 대해 공부했어요. 천천히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다른 탈북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 남한 사람들 중에서도 인내심 많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꺼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 온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거리를 걷다가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시위자들은 바로 체포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찰이 그냥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이 나라가 얼마나 진정으로 자유로운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권리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울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감사함과 함께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밀려왔어요. 그때 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북한에서의 삶이 진짜로 어떤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싶었고 저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행사에 초대받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죠.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충격과 슬픔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결의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언젠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제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북한에서의 억압받는 특권적인 삶에서 남한에서의 자유롭지만 도전적인 새로운 시작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는 매일의 자유에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을 꿈꿔요. 국경으로 인해 이산된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될 날,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처럼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날을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거예요.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한국에서의 첫 번째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단 1년 만에 제 삶이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자유로워졌고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남북한이 통일되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제가 지금 누리는 자유를 함께 누릴 날을 꿈꿔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외치는 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 기대가 돼요. 학교 첫날, 저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로운 교복을 입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집에서 입던 옷과는 너무 달라서 어색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기까지 했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자동차들이 신호를 잘 지키는 게 놀라웠죠. 그리고 상점들과 식당들이 정말 많아서 압도당할 정도였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멈춰버렸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저와 똑같은 교복을 입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달라 보였어요. 머리 스타일, 가방, 걸음걸이까지 전부요. 제가 외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한 소녀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너 새로 왔어? 저는 말할 자신이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나는 수연이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게. 저는 수연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밝았고 학생들의 작품으로 가득했어요. 어딘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피자 냄새도 나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내 교실이야. 수연이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행운을 빌어. 그녀는 손을 흔들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이미 약 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당신이 새로운 학생이군요. 반 친구들에게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저는 목이 메어 가까스로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호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환영해요, 지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쪽 창가에 앉으면 돼요. 자리로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말투 같은 단어가 귀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리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남자애가 몸을 기울여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준이야. 걱정 마. 여기 있는 애들 다들 착해. 곧 적응할 거야. 저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 오전 시간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수업을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방식, 교과서, 심지어 학생들이 질문하는 방식까지도 전부 생소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구석진 식당 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대부분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트레이를 이리저리 툭툭 건드리며 막막함을 느꼈어요. 그때 준이가 나타났어요. 같이 앉아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자리에 앉았어요. 원래 어디서 왔어? 그는 음식을 먹으며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그가 저를 싫어하면 어쩌지? 괜찮아. 준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온 거 알아. 나도 부모님이 북한에서 오셨어. 내가 아기였을 때 탈출하셨대. 항상 쉽지는 않지만 점점 나아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날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여기서도 어쩌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수업도 오전처럼 정신이 없었지만 준이가 있어서 조금은 덜 힘들었어요.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호야, 오늘 첫날 어땠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많이 달라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든 게 너무 다르네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웃으셨어요. 그럴 거야. 하지만 오늘 잘했어. 만약 따라가기 힘들면 언제든 도와줄게.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학생들로 혼잡했어요. 그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휩쓸려 나왔죠. 밖에서 준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근처에 좋은 가게 있어. 저는 망설였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아. 저는 대답했어요. 준이는 걸으면서 가게들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해줬어요. 여기가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 곳이야.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PC방인데 나중에 같이 게임하러 가자. 아이스크림 가게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저는 다양한 맛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압도당했어요. 뭐가 맛있어? 준이에게 물었어요. 녹차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우리는 밖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었어요. 너무 달지 않고 크리미한 게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때? 준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여기는 크고 시끄럽고 화려해. 집이랑은 완전히 달라.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확실히 큰 변화겠지. 하지만 여기 온 너는 정말 용감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 준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무 당연한 감정이야.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알지? 언제든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여기 있을게.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준아. 정말 큰 힘이 돼.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준이는 제가 집에 가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가르쳐줬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풍경을 보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두려움, 흥분, 향수, 희망.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첫날을 무사히 보냈고 친구도 사귀었으니까요. 어쩌면 여기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어땠어? 엄마가 물으셨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압도적인 풍경과 소리, 준이와 선생님의 친절함, 맛있던 아이스크림. 그냥 시작이었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쉬울 거라는 걸 알았어요.